굉장히 사실은 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조사를 해봐도 독립운동가 아는 사람은 대략 몇 명이냐면 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라진 독립운동가도 많고 또 잊혀진 독립운동가도 굉장히 많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 중에서 이 역사 강복에 관련되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특히 여성은 여성 독립운동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유관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영화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도 한 2,000분 정도가 넘죠. 이것도 이제 무명에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서 수천 명이 이제 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다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찍었던 의병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사진만 나오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이름 없이 이렇게 간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이때 이제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 하나가 또 모티브가 돼가지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되었죠.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바로 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돌아가신 날이죠. 1949년에 6월 26일에 그때 이게 총탄을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독립운동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상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총탄을 맞으신 그런 경험이 있죠. 10년 전에. 그때는 9.4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1938년인데요. 이때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갈등에 의해 가지고 총탄을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셨죠?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부산시립미술관이라고 돼 있죠. 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게 있는데요. 이걸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이분에게서 받았죠.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에. 서영해 선생은 1920년에서 4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파리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 임시정부의 대사도 하시고 그러한 어떤 파리 통신원의 어떤 역할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기자 활동도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프랑스 통신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들어왔죠. 예,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럽 각국의 일제 강탈과 만행을 알렸던 분으로서 지금도 부산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번 했고요. 그때 이제 기증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을 했겠죠. 그래서 부산의 어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영해 선생님인데요. 광복 이후에 임정요인과 함께 기국관 서영해 선생이 경교장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서거일이기 때문에 청년 김구에 대해서 젊었을 때 김구는 10대 때 무엇을 했냐면은 동학에 입도를 했습니다. 동학에. 그때 당시에 동학을 찾아보고 동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어떨 때는 소문으로 계룡산의 신도시를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건설한다더라.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백범일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이 여는 새로운 세상, 그런 어떤 개벽 세상, 그걸 꿈꾸고서 이렇게 이제 동학에 입도를 하고 그리고 동학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 독립운동이 이제 한일 강제병합 이후를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그 이전을 의병활동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항일 의병운동의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학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병 활동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나옵니다.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명성황후가 시해 당했을 때, 그때, 그리고 단발령이 있었을 때 을미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늑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잖아요.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을사늑약일 때 을사의병이 있었고, 그리고 정미의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있었어요. 이건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동학혁명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꼭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동학혁명이 1894년 갑오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고부에서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봉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이 정부에서 이 청나라를 끌어들이자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제로 들어오면서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갑오외변이라고 해요. 갑오외변. 저는 이 용어에 이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오외변이라고 하는데 1894년 7월 23일에 경복궁을 무력 점령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라고 하는 그 35권에 우리나라 일본인이 만든 우리나라 역사 사료집이 있는데요. 그 사료집이 어디서 끝나냐면 바로 이 갑오외변 이전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후부터는 뭐냐면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일본이 강제 점령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 군합발을 신고 고종의 침실로 들어온 인물이 누구냐면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합니다.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고조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의 국왕의 침실에 들어와서 무례를 범하게 되고 전하를 일본군이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일전쟁까지 이제 야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학이 2차 봉기,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냐면 척외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의병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뭐냐면 의병 항쟁이다. 그 전에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때는 뭐냐면 척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본토에서는 일본의 대본영, 히로시마 대본영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군을 모조리 사륙하라라고 하는 사륙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륙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최신 기관총 앞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박은식 선생은 사망자가 30여만 명이나 되었다. 미중유의 유혈의 참상이다.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학 농민 전쟁은 일본군의 첫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 연구를 했던 아키라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 등 수뇌부 지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자행한 첫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일본인 교수도 제노사이드, 30만, 4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있었고 일본군에 학살당한 농민군의 숫자는 5만 명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에서부터 30만, 60만. 보통 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양민 학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학하면은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희생당하고 얼마나 죽었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만큼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30만 명에서 60만 명 가량이 학살을 당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가 우리가 이제 일제 해방되기 이전까지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8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전 독립운동 기념관장이신 김삼훈 관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75년에 느닷없이 강화도 조약한 이후에 7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끊임없이 자행된 그 기간 동안에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침략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은 어림잡아 8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어떤 학살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 그것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동학의 양민 학살 우리가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동학은 눈물이다. 눈물이 없는 자는 이번에 책을 냈죠.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덮어라. 40년 동안의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냈는데요. 나의 책을 읽지 마라. 동학은 혁명을 넘어서는 개벽을 말한다. 현세의 개벽을 넘어서는 지구의 미래 비전을 말한다. 동학은 눈물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혁명을 얘기하면 그 이전에 동학이 왜 발생했는지 그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범일제에서 김구 선생도 10대 17살인가요? 그때쯤에 바로 이 동경대전과 팔평가사, 용담유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궁울가 등 동학의 서적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동학의 3대 경전이 도원기서, 그리고 동경대전, 용담유사인데 이번에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의 동경대전은 이 도원기서와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전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담유사도 가미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동경대전 1, 2를 보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경대전은 동학의 성경이요. 우리 민족이 개벽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성스러운 경전이 되어가고 있다. 동경대전은 우리 조선 민족의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알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를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40년 동안 정리하신 이 동경대전을 꼭 보시고, 또 대한사랑에서 이런 스터디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동학과, 아까 처음에 있었잖아요. 대한사랑의 6대 강령 중에서 5번째 보면 동학과 독립운동가의 그 뜻을 이어받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뜻을 바로 알면은 근현대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벌써 한 17강, 18강까지 이렇게 동경대전 연속 강좌가 나왔고, 이거와 함께 동경대전 책과 함께, 그리고 또 동학에 대한 그 개벽 강좌가 있습니다. 동학 대구 개벽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어지는 개벽 북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구에서 최수은 선생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 동학 개벽이라고 대구 개벽이라고 치시면은 이 동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동학혁명의 영향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붙게 되죠.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전쟁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일전쟁에서 패했던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하는 와중에서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도 그 종결하는 그 파리 강화회의에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고, 파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내에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방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적인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연결되게 되고, 아시겠지만 33인 중에서 동학도들이 바로 반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그래서 천도교 33인, 그리고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중에 그 33인 중에 15명 중에 9명은 동학혁명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때도 이게 참여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동학의 정신이 3.1운동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뭐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알아야 독립운동이 보이고, 동학을 알아야 근현대사가 보이고, 동학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사실 우리가 동학에서 배워보지 못한 하나의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동학가사 용담유사에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다시개벽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160년 전에 이미 뭘 얘기했냐면은 바로 12제국, 12제국, 전 세계가 뭔가 이렇게 이상한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운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것에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시 동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동학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